안녕하세요. 음, 저희 어떤 분이 제 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온 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상담합니다. 서산시 음암면 문양리 771-1의 토지를 구입하고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어느 날 771-2의 주인이 나타나 저희 토지에 출입을 못하게 줄을 쳐 막아 놓았습니다. 771-2의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며 2012년 10월 2일에 지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토지주의 아버지가 예전에 마을에 기부하였으며 관계수로도 묻혀 있다고 동네 분에게 들었습니다. 토지주에게 얘기하자 아버지는 아버지고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시가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나요? 이러한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받고 무슨 문제인가 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봐봤더니 여기 충청남도 사시의 음암면 무남리 771-1번지가 이렇게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요 위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현항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현항도로와 우리 토지주 사이에 이렇게 어떤다? 이렇게 요만한 땅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771-2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원을 보면 771-가 있고 772-1-2가 있는데 요 771-2는 지목이 도로인데 보시다시피 현황은 도로가 아니고 이렇게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막아놓고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지금은 그 농사를 지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아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목이 뭘로 돼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도로로 돼 있으나 현황은 도로가 아닌 겁니다. 자,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771-도가 있고 이쪽에도 도로가 있고 전부 다 이렇게 보면 771-1을 위에 들어가 있는 시 지적도상으로는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쪽에 있는 여기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이거는 지적도상 도로고 현황도로는 아닙니다. 현황도로는 이 위로 있는데 현황도로는 요 보면 요 집으로 가고 있는 현황도로는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이 땅을 건너서 이 현황도로는 지금 도로와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곳으로 된다? 이 현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로가 아니고 어쩐다? 밭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저 설명을 했고, 이거를 막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면은 그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통로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말씀했던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도로가 없어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에 경우에 도로가 없다고 농사를 못 짓게 막는다면은 그거는 농사를 짓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에 의해서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통로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를 내주라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통로는 막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통로를 막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건 그냥 다닐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은 제가 이분하고 전화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건 막을 수도 없지만은 이거를
그 담당 공무원이 처리를 해주지 않으니까 어차피 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법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예 그냥 건축허가를 받아버립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목적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건축법 제2조 정의 보십시다. 건축법 보겠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도로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도로란은 건축법에서 도로란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자, 건축법에서는 지목과도 관계없이 땅 주인과도 관계없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저한테 의뢰하신 분은 현황이 도로가 아니고 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건축법상 도로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상의 도로로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다시 말하면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맞습니다. 사도는 맞지만은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여기서 이분이 이 땅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면은 이 사도를 가지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가지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거기가 된다?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목이 도로로 돼 있고 개인 땅이니까 이건 뭐야? 사도법에 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사도법에 속한 땅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람과 자동차가 다녀야 되는데 지금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도법에 의해서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지 건축허가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도법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사도법을 가지고 이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법 제2조 정의 이거는 아까는 건축법에 대한 정의고 이번에는 사도법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도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제7조 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 개설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아까 여기 도로를 보시게끔 되면은 요 위에 요 도로가 지방자치단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는 개인 거지만 요 위에 거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방자치단체와 연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보시겠어요?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연결되는 길을 만든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가 맞는 겁니다. 근데 사도는 사도 개설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개설자는 사도를 관리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했냐면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자, 그러면 사도법 다음 법 보시겠습니다. 사도법 제4조 개설허가 사도를 개설,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이분이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를 개설을 했는데 내가 개설을 하지 않고 이걸 변경하겠다 할 때는 다시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지 되는데 그거는 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그리고
네 번째 사도법 네 번째입니다. 사조의 네 번째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언제? 이 4번에 보면 사도법의 4번을 언제 만들냐면 2013년 3월 23일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3월 23일 이후에 사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사도대장에 올라가 있어서 사도로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사도법 제9조입니다.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사도 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도법으로 일단 사도를 만들어 놨다고 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된다?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막을 수 있냐? 해당 사도를 보존하기 위한 경우,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했는데 지금 그 도로의 사도의 주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막아놓고 있으니까 이 사도법이 어떤다? 어긋나게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느 날 771-2의 주인이 나타나 저희 토지의 취류를 못하게 줄을 쳐 막아놓았습니다. 771-2의 지목은 도이며 2012년 10월 2일에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아까 여기 사도대장이 올린다는 건 2014년 3월 23일이었는데 지금 보게끔 2012년 10월 2일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다? 도로대장, 사도대장에는 올라가 있지 않을 거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지금 그 사도대장에는 올라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도로이고 개인 땅은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은 맞습니다. 보면은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사도법에서 막지를 못하게끔 돼 있는데 보면은 막지를 못하게 했는데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막고 있으면은 막지 말아라 소리를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뭐 이 담당자가 아니 저기 토지주가 그 담당자를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막지 말라 소리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막지 못합니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해줬다 그러면은 막지를 안 했었겠죠. 근데 담당자가 아무 소리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건 개인 땅이다 보니까 자기가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의 다툼에 있어서 공무원이 지금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분한테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소송을 해서 판사님이 막지 못하게끔 하고 도로로서 관리를 하게끔 어떤다?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막는 것을 못하게 하지 않을 때는 판결문으로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판결문으로 갈 때에 여기에 지목이 뭘로 됐냐면 도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목이 2012년 10월 2일 날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했을 때는 지적과에서 자기 마음대로 지목을 변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목을 도로로 바뀌었고 지목을 도로로 바꿨을 때는 그걸 어떤다? 사도로 신청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도로로 쓰겠다고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법에서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막는 것을 어떻게 한다? 못 막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판결문을 가지고 제가 아예 막지 못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냥 아주 이번에 건축 허가까지 차라리 받아버립시다. 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는데 돈이 그래도 꽤 들어가는데 농사만 지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이번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농지 전용 허가까지 받아서 이거를 대지로 바꾸고 소송으로 해서 바꿔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리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 이 땅 토지주인데 그렇게 전했더니 토지주가 그 관공서에다가 왜 771-2번지의 땅이 지목이 변경되어 있는지를 뭐라 하죠? 공개하라 하는 것을 보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소송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의뢰자가 저한테 물어본 건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주의토지통행권에 의해서 이거를 달라고 할 때는 지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주의토지통행권이 아니로 우리가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로 돼 있는 걸 막은 걸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도 막지 못하게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토지통행권에 의해서 지료를 주려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이 도로를 그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판결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지료 없이 판결이 가능하다 하면은 한번 소송을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저도 이런 것을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많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질문할 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겠지만은, 해결은 담당자가 가서 담당자가 아무 문제 없이 여기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허가를 내주고, 여기에 사도로 돼 있겠으니까 여기에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나홀로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법무사한테 소송을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은 변호사한테 소송을 의뢰하든지 할 수 없이 소송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좀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을 해도 되고, 나홀로 소송하는 것을 잘 모르겠다고 할 때는 법무사를 시켜서 소송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제가 이것이 진짜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이런 책을 제가 쓴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소송을 한 것은 없고 제가 담당자를 가서 만나서 이런 조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막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해 주십시오 하면은 담당자들이 그렇게 해준 경우가 많이 있고, 제가 설득을 시켰던 사례가 많고, 만약에 설득을 했는데도 안 될 때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오랫동안 그걸 하다 보니까 이후에는 할 수 없이 법무사나 이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은 소송을 해서 거의 웬만만 하면은 해결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도로에 대한 것이 문자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는 저한테 이 도로의 문의를 저한테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그냥 해결이 되는지 법무사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그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가 책을 쓴 걸 실전 사례를 이렇게 가지고 지금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강의를 한번 그 수강 신청하려면은 동영상으로 하셔도 됩니다. 보면 매월이 아니라 매주 그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제가 선능력 강의장에서 그 한 강의를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장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10명에서 15명 정도만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동영상으로 수강 신청을 합니다. 동영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교재를 포함해서 제가 아까 썼던 그 교재를 포함해서 10만 원이고, 요 계좌로 입금시켜 주시면은 입금시키시고 주소와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주소로 그 교재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동영상 밴드로 초청해 드려서 동영상으로 수강하실 수 있게끔, 뭐 라이브로 들으셔도 되지만 밴드에다가 제가 그 강의한 것을 그 편집을 해서 다시 올리기 때문에 뭐 일주일이고 열흘 후에라도 강의는 계속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이제 4번에 2번씩 강의이기 때문에 총 8번이기 때문에 약 8시간 정도의 강의가 계속해서 진행될 거니까 그런 것을 같이 연속적으로 나중에 연속적으로 들어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그 구입해서 가지고 계신 분은 8만 원만 입금시키고 교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8만 원을 하고 교재는 보내드리지 않고 그냥 그 밴드에 초청해서 동영상으로 수강하시든지 아니면 강의장에 와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